안녕하세요, 남영진입니다. 오늘은 입안 주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흔히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손가락을 빤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혀를 내민다든지, 그리고 손가락을 깨문다든지 손톱을 깨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죠. 어렸을 때는 또는 유아기 때는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빠는 경우가 제일 많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빠는 친구는 잘은 없지만 저학년 때까지도 손가락을 빠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두세 살 정도에서는 손가락 빠는 게 흔한데, 그때까지는 손가락 빨기 습관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혼합치열기, 즉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다면 부정교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손가락을 입안에 넣으면서 음압을 발생하면서 쪽쪽 이렇게 빨게 됩니다. 그러면 입천장에 손가락이 닿게 되면 그 주변에 위턱뼈가 이 음압에 의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이 쪼그라드는 힘을 받게 됩니다. 손가락을 빨게 되면서 윗니, 앞니는 튀어나오게 하는 힘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반대로 아래쪽은 뒤로 안쪽으로 이제 눌려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턱이 좁아지는 것과 동시에 아래턱이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턱은 튀어나오고 아래턱은 뒤로 들어가서 앞니가 좀 튀어나오는, 즉 구순 돌출이 더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니가 또 벌어지면서 위아래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 아이가 한 6세나 7세 또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을 빨 때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손가락을 빨게 대한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이제 빨기 습관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이 될 때 손가락을 빨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시듯이 부모님의 적절한 사랑이나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해서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이제 보셔야 되고, 하고 있을 때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손을 때린다든지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하고 상의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되 벌로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빨기 습관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인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손가락에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빨면 맛이 안 좋게 하는 그걸 이제 바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 행위 자체도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벌로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걸 먼저 시행하기보다는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을 때 문제점을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씩 안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부정보상이라 해서 손가락을 빨 때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좋은 습관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칭찬이 쌓여서 안 좋은 습관이 점점점 안 하게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손가락을 빤다든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치과에 함께 내원하셔가지고 치과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머니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안 좋다는 걸 얘기를 들었지만 다른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것을 듣고 나면 아이도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함께 치과에 오는 것만 해도 습관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빨기 습관이 계속 일어나서 부정교합이 많이 발생이 이미 된 경우에는 이 손가락 빨기 습관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빨기 습관이 오래된 친구를 한번 보시면 앞니가 굉장히 많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니는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가게 되고요. 아래턱은 그만큼 자라지 못해서 윗입술이 이렇게 돌출이 심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손가락 넣어주면 딱 맞는 그런 이제 입안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습관도 좀 차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래턱도 발달을 좀 시켜야 될 상태였기 때문에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서 아래턱을 키워주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윗턱과 아래턱이 이제 간격이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 구강 그 악습관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후에 교정 치료를 또 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는 턱이 작았기 때문에 턱을 자라게 하는 액티베이터라는 장치를 썼습니다. 모든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다고 이런 장치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상태인지 그거에 따라서 감별을 해서 이제 장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손가락 빨기 습관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심해졌다 하면 우선은 교정 전문의와 장치가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빨기 외에 혀를 내밀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혀가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근데 혀는 정상적으로 윗턱, 윗치아 앞니의 안쪽 편, 뒤쪽에 보면 그 입천장에 보면 이렇게 도들도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 이제 혀가 있으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혀가 어떤 습관에 의해서 또는 어렸을 때는 항상 이 혀를 내밀면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 부분이 계속 남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혀가 그 치아 사이로, 즉 윗니와 아래턱 그 사이로 자꾸 내밀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치아가 붙어야 될 시기에 혀가 그 부분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니가 서로 닿지 못하고 계속 벌어지거나 점점점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앞니가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이렇게 닿지 못하고 앞니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앞니는 원래 윗니하고 아랫니가 닿으면서 밥 먹을 때 끊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끊기 역할을 못하니까 이 치아도 원래 나오면 도돌도돌한 부분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마모가 일어나서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작하게 되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형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씹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개방교합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개방교합이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혀 내밀기라는 것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니가 못 닿을 때 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점점 앞니는 또 벌어지고 그러면 밥을 먹으려면 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혀는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악순환이 돼서 이 개방교합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혀 내밀기 습관에 의한 개방교합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개선하는 방법은 혀가 있어야 될 정상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혀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천장에 그 도드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발음도 시킬 수 있지만 혀가 입천장에 있도록 음압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천장에 혀를 대면서 살짝 눌리면서 입을 닫고 침을 한번 꼴깍 삼키게 되면 혀는 앞쪽으로 향하지 않고 약간 뒤쪽으로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혀를 입천장에 대고 입을 다물고 침을 한번 삼키게 되면 입안이 뭔가 이제 쭉 빨리게 되는 음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혀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입천장에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혀가 앞으로 나가는 이제 습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이 항상 다물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을 이렇게 다무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개방교합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장치도 있을 수 있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종이나 이런 부분을 작게 잘라서 입에다 물고 다물고 한 5분 정도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입술 힘이 길러지면서 이런 개방교합이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혀를 내밀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항상 아이와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앞니가 안 닿으면 밥을 못 먹겠죠. 앞니도 잘 안 끊기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 치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보면서 위치가 바뀌게 되면 특별한 장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지켜봤는데도 앞니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혀를 조금 더 조절해야 될 장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 붙여놓는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꼈다 뺐다 하는 장치는 스스로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입안에 붙일 수 있는 장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혀를 내밀면서 내가 혀를 내민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점점 혀를 안 내밀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장치를 입안에 넣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혀를 내미는 게 잘못되어서 입안에 이상한 장치를 넣어서 나는 벌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절대 느끼면 안 되도록 이 장치는 혀를 내밀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장치라고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이 돼야 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입안에 이런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혀 내밀기 습관이 좀 있었는데 약간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입안에 껴서 잇몸에 살짝 얹혀 놓는 겁니다. 절대로 잇몸에 찌르거나 이런 장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혀가 못 나올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막아주는 장치죠. 근데 이 장치를 쓴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식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혀가 항상 앞으로 나오던 부분이 막혀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식사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혀도 또 적응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혀는 이제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위치를 찾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장치를 착용하고 이런 변화를 좀 지켜봤는데 윗니와 아랫니가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개방교합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필요한지는 우선은 교정 전문의와 시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신 습관 중에 하나인 손가락 빨기와 그리고 혀를 내미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벌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아이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는 어떤 좋은 변화가 있는지 꼭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이런 습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강 악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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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미소 바른 이 치과